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요. 자, 양궁 여자 단체 금메달 땄습니다. 10연패를 무려 지금 한 상황인데요. 자, 양궁, 사격, 펜싱 등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로 지금 종합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매우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주인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혜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T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말 사이에 머리를 좀 해봤는데 네. 변호사님도 머리 하셨나 봐요. 아, 파마를 좀 커트를 좀 했습니다. 네, 너무 댓글에서도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멋지시다고. 아, 전현주 기자님도 이쁘다는 댓글 좀 있으면 이제 달릴 것 같아요. 예고인가요? 예, 달릴 것 같아요. 자, 배동원님하고 왕자님, 젤리스님 오셨네요. 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새 당대표로 뽑히고 대통령하고 만찬도 하고 삼겹살 만찬, 그리고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정책위 의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충돌의 조짐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정책위의장과 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인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현재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을 유임할지 아니면 친한계 인사로 교체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원 당규 해석도 분분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25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직자에 대한 임명은 물론 면직권도 함께 갖는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친한계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정책위의장 교체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친윤계 쪽에서는 정책위의장은 당원상 임기 1년이 보장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교체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네. 정책위의장 자리는 윤리위 등과 함께 독립기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당대표의 임명권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도부가 이제 9명입니다. 당대표 포함해서. 아마 이게 힘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5대4냐, 4대5냐. 자, 일단은 좀 시청자들 좀 이해하기 좋게 어떤 시나리오들이 이제 예상되는 겁니까? 네, 이번 한동훈 후 인선의 핵심은 네.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도부 9명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물은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장동혁 최고위원, 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으로 3명입니다. 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번에 선출된 김재원, 인유한, 김민전 최고위원 등 4명은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즉 정책위의장과 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친한계 인사로 선출하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5대4의 좀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무조건적으로 이 5대4 구도를 밀고 나가기에는 한 대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원내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 격으로 불리는 데다가 또 최근에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교체하는 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정 의장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 사람을 교체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유난 갈등까지도 각오를 해야 돼서 좀 한 대표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게다가 정책위의장은 의총 추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반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한 대표로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리더십 타격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로는 현재 김형동, 배현진, 서범수, 박정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원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또 바꿔야 되는지 아마 엄청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 정점식 의원 이 페이스북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 좀 지지자들 이분들이 좀 압박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이 정책위의장 자리를 사퇴하라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양은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야. 대부분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빨리 자진 사퇴해라, 윤심을 업고 버티기는 안 된다 등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에 결국 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대중 정치인이 사실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네.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정 의장이 유튜브를 찾아가서도 한동훈 지지자들은 이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대표 지지자 측은 이 정 의장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에 정 의장은 측근들에게 이 보장된 임기를 근거로 잦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정점식 의장의 유임을 놓고 친한계와 이 한딸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이 개딸과 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네. 아, 한동훈- 이거 만들어낸 말이죠? 네? 한 달 뭐 이런 게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지지자들의 이 열성 네. 지지자들을 이제 한 달로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한 것 네,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전 9시 최고위원회에서 좀 일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 아니야 다를까 문자가 왔습니다. 배동호님, 전윤주 기자님 뉴스보다 이쁨에 빠져버립니다. 반갑습니다. 젤리스님도 머리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훈민정은님, 해바라기님, 또 고니님, 글 많이 왕자님까지 글 많이 감사드립니다. 좀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국회에서 방송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씩 필리버스터가 좀 진행되는데, 지금 4박 5일간 지금 일정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법안이 처리됐습니까? 네, 지난 25일부터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의 네. 각 법안의 통과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있고, 이 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이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는 4차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30일 오전에 처리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이번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25분에 시작됐고, 이대로라면 30일 오전 7시 30분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즉 110시간 정도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역대 2번째로 긴 필리버스터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에도 뭐 어차피 필리버스터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 네. 또 여야의 필리버스터, 다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법안 표결 처리 이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법안 상정, 이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증오와 무기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공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주장이 중론인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긴 하지만 재의결 기준을 넘길 가능성 또한 높지 않습니다. 네. 이런 탓에 필리버스터 역시도 좀 생산적인 논쟁보다는 느슨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소모전을 더해야 하나, 이런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리버스터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입법을 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입법을 저지하는 뭐 그런 효과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단순 시간 끌기입니다. 뭐 입법을 뭐 저지를 못할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입법 만들어 놓으면 시간 끌어서 필리버스터하고 결국 통과되면 또 제2요구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 안 돼서 법안 폐기되고, 어차피 이럴 거 시간만 끄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 뭐 하라 하느냐 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자, 필리버스터 지금 상황이지만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좀 거부하고 있어요.
사회 거부하면 국회의장, 부의장 단둘이서 뭔가 해야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여튼 네. 이거 지금 뭔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필리버스터에 네. 여야 모두 체력은 사실 고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번 방송 사법에 대한 사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사회를 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또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 부의장은 입장을 통해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구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주 부의장을 향해서 질타와 함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190석을 앞세워서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수기 민주주의와 또 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민생 현안 처리를 하기 위한 토론 또 건강한 이 법안 처리라면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상석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 단계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법안 폐기가 거의 99% 확실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부의장 말이 맞을 수 있을지 이게 3시간 한다고 하거든요. 이 3교대가 돼야 되는데 2교대가 되는 거예요. 매우 힘들어요. 이러면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청문회 일정 뭐 지금 하면서 결국 다 소모전 아니냐 국회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청문회 다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 바라보면. 네, 여야의 대립은 청문회에서도 네.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6일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도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또 말다툼만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한 사흘간 열렸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야는 오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사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더 재정부를 요청한 뒤에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또 임명을 그러니까요.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임명 강행이 당연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피로감과 또 소모감만 주고 있다는 지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책임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국정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래 되는지 피로감과 소모감, 네, 지적. 자, H님, KT24님, 또 나동현님, 임목님 오셨고요. 여유님도 오셨습니다. 여유님이 최재형 목사 너 멋져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대담한 대담 최재형 목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올림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지금 하고 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됐네요,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네, 문제는 이제 개막식에서 네.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단은 세인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손을 흔드는 순간 엉뚱한 소개 멘트가 나왔는데요. 장내 아나운서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소개하는 등 이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야. 그러고는 이제 153번째로 입장한 북한은 또 제대로 소개하면서 개회식에는 대한민국은 없이 북한만 2번 입장한 꼴이 됐는데요. 곧바로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IOC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가 좀 이어졌고 우리 선수단도 공식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요. IOC는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사과했고 바흐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과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하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일에 많이 놀라고 당혹스러웠다면서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 IOC 공식 홈페이지에 영어로는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거를 북한 잘못 쓴 거잖아요. 네. 착각을 한 건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 개막식 이후에도 황당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개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금메달의 목에 건 우리 오상욱 오상욱 선수를 선수. 네, 오상구로 잘못 표기해서 논란이 오상구요? 일었는데요. 예. 오상욱 선수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파리 올림픽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 오상욱 선수가 메달을 확정 찍고 포효하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글귀였는데요. 오상욱이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한국의 우승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오상욱을 이제 오상구로 2번이나 잘못 적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 오상욱의 이름 표기를 바로 잡아달라 이런 댓글을 여러 번 달았고 이후 계정 오상욱의 이름을 오상구로 정정하는 그렇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오상 UK 욱인데 그걸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상구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상욱을 상구로 적은 건데 어쨌든 실수잖아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이게 좀 뭐 무시당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그거 할 수밖에 있더라고요. 없죠. 이거 신경 써요. 반대로 우리가 많이 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UK, KU로 이렇게 반대로 적었다. 자, 리틀 테니시님 이렇게 글도 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제작진분들 인사를 좀 해주셨고요. 정말 우려스러운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영식당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맛있는 이슈로 찾아왔는데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림픽 기간입니다. 자, 올림픽 보셨습니까, 두 분? 저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다 보진 못하고 계속 보지는 못하고 늦은 있는데. 시간에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네네. 저는 좀 깜짝 놀랐는 게 1등 하고 있어서 네. 종합 종합 아주 1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종합 1위. 1등. 공연 위주로 봤으면서 예, 네네네. 맞아요. 공연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운동 이제 지금 기준으로 금셋 은둘 동하나 종합 한 5등 6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순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문제들을 좀 발생했어요.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IOC가 좀 실수를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오상욱 선수를 때문에 오상구 그분들 입장에서 KU, UK를 바꾸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 우기냐 구나 천지 차이 되거든요. 네. 영어 한 철자 한자 차이에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 두 가지 대목을 굉장히 좀 쇼킹하게 네. 봤는데요. 그 사이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까?
파리 올림픽 공식 계정에 네. 그 다른 나라 그 개회식 사진은 다 이제 유람선에 탑승한 선수들 얼굴, 깃발 위주인데 예. 제 눈으로 의심한 게요. 예. 우리 선수들과 그 태극기를 뒤로 하고 그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파리 시민들을 다리 위에 있는 시민들 사진만 이렇게 처리하고 잘못 찍혔어요. 태극기도 심지어 흐릿하게 찍어놨다. 아 정말. 저는 이게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 이게 맞다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들이 왜 발생하는가? 뭐 이제 실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밝힌 적도 있긴 한데 이 실수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봐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통 딱 해서 전화. 미안하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 영화 프랑스 이 자식들이 이거 예. 국제 전화를 좀 오래 걸리는구만. 괜찮습니까? 구텐탁. 마이바우. 토마스 바우. 토마스 바흐. I'm 그 프레지던트 윤. 노 문재인. 문재인이야. 윤. 윤. 정권 교체. 네. 대한민국 이제 하계 동계 올림픽 월드컵 개최 컨트리. 이번 일 많이 당혹 놀라 안 놀랐어. 그리고 각종 미디어와 SNS 통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 사과 재발을 방지하라. 남은 올림픽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진정한 세계인의 페스티벌이 되길 바라. 땅케. 아웃비더젠, 슈바인 학생 2인분. 슈투르데. 도구하고 불어하고 영어 다 땅케. 엉망을 하시는데. 좋아요. 아니 근데 그 대통령님 자식들. 통역은 어디다 두시고 그렇게 직접 그걸 하세요 영어. 직접 원래 아니, 잉글리시 독일어 다 되니까. 다 됐잖아, 지금. 얘기 다 된 거 아니야. 거의 사실 됐겠죠. 마이바우. 제가 들려요. 마이바흐 토마스 바흐. 다 들렸잖아, 지금. 제가 들렸어요. 다 된 거 아니야. 해결했잖아. 아니 그럼 토마스 바흐는 뭐라고 했는지 리스닝은 됐습니까? 토마스 바흐가 뭐라고 대통령한테 하셨는지 근데 다 했잖아, 지금. 슈바인 학생. 2인분. 땅케. 땡큐.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저는 야, 이거 전화 한 통으로 네. 대통령하고 저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요 북한 축구단이 입장할 때 한국 국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북한 선수단이 전부 다 경기 안 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날카로움 들어버리거나 그거 해버리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어떻게 이 조치를 했냐. 올림픽 조직위나 뭐 국제축구연맹이 사과하고 심지어 그때 당시 런던 올림픽이었는데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사과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화 한 통 받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버리면 게다가 또 현장에서요. 예. 장미란 차관이나 다른 뭐 대한체육회 이기훈 회장이 현장에서 항의하려고 기다렸는데 그 취소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격의 어떤 국격이 날아간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댓글까지 보이던데 아무튼 기분은 썩 좋지 속상합니다. 않고 뭐 우리 예. 성적은 좋지만 초반 성적은 좋지만 이런 실수들이 자꾸 있는다는 게 실수인지 실수가 반복되면 우리 위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겠습니까? 스포츠 외교도 좀 스포츠 외교를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우리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는 좀 이런 실수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십시오. 네. 저는 뭐 금메달보다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예. 너무 즐겁게 우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예. 딱 이제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선수들 사기에 문제가 있죠. 오세훈 씨 갑자기요? 왜 나옵니까? 여기서요? 그냥 하기만 하면 응원하는 이런 무지성 응원 때문에 정말 우리 핸드볼 여자팀은 울고 있습니다. 오생수. 안녕하세요. 네, 오세훈입니다. 네 오생 시장님. 이번에 핸드볼 여자 네. 국가대표팀이 졌습니다. 어디에 졌냐? 슬로베니아에 네. 패했습니다. 1차전은 잘했는데 예. 독일에는 이겼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강 진출 전선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아쉽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경기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셨어요. 기사 보고 좀 말씀하세요. 그건 굉장히 오해죠. 서울시청 소속의 선수가 4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파리에 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안 좋다. 박지훈 변호사가 성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 같은 법조인으로서 제가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적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독일에 배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요? 저 독일 안 좋아합니다. 역 예. 배팅을 좋아한다. 한국을 좀 사랑해 주세요. 아이 한국 사랑. 애국 배팅 해야죠. 너무 한국인데. 사랑합니다. 저 대한민국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 또 프랑스까지 가셨습니까? 마음속에 좀 태극기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뭐? 태극기를 200m 정도 아이 심으시면 그건 정말 할 모르겠어요. 좀 애국 배팅을 좀 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프랑스 파리는 그 한가운데다가 국도 한가운데다 프랑스 국기를 박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 태극기 박는 것도 굉장히 또 신경을 그동안 많이 쓰시다가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연일 태극기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무튼 뭐 우리 오세훈 시장님 경기는 잘 챙겨 보시고 너무 기사로만 기사 위주로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파리 시장이 여성분이신데요. 사회당 출신인데 예. 센강이 예.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 올림픽이 하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을 거다 이런 네. 비토를 듣자마자 바로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영했습니다. 끝입니다. 아 잘하시죠. 그 대장균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균이 문제가 피부병 아니죠. 걸립니다. 예. 그 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박지훈을 아 빠뜨리겠습니다. 왜요? 애국 배팅 해야죠. 고맙습니다. 배팅 많이 하십니다 오늘. 네. 자 좋습니다. 올림픽 소식은 이 정도만 전하고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진행이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30일까지는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네, 그대로 지금 간다면 순서가 뭐 법안 발의를 하고 상정해서 표결 전에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안에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시키고 통과시키는 그 절차가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내일 오전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4차 빌로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100시간이 넘습니다. 110시간 정도로 최장 시간을 채우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일각에서는 좀 무력감을 느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언론들이 가져주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올림픽 올림픽도 있고 기간이고 청문회도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시쳇말로 현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또 수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다 끝나면 법안 표결을 통과되고 붙이고. 제2요구되고 네. 재표결하고 이게 그리고 폐기되고 이게 예정돼 있는데 시간만 끌 뿐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언론들도 많이 요구하고 네. 있는데 이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느냐? 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 한번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여당이 어쨌든 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전국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대 야당의 탓이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전국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되고 또 법안을 재발의하게 되고 이제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아마 이제 그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동료 의원들도 언제까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네, 원에 계시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생 걱정하는 거 저뿐 아닌가요? 팀원 사퇴 이런 문제들 저만 중요하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3자 특검법 이거 저희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민주당은 도대체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뭐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 겁니까? 이거 협치하자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진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까? 저는 토론하고 싶습니다. 토론은 뭐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에서는 못하고 밖에서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3자 특검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끝까지 또 할 수 있을지 또 의문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좀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뭐 말씀을 좀 많이 지금 민주당 편 드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라니까. 아니, 입장 잘안 들어요.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시는 네, 것 말 같아서 바꾸는 거 계속 바꾸는 특검법도 저는 입장 분명합니다. 예. 제 입장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특검법도 원래는 대표 그
도전하시면서 국민의힘 특검법 발의하신다고 했으니까 했었는데. 제3자 관련해서 발의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의원들이 의원들 하는 거라고 한다고 발 빼고 이러는 게 또 사실 입장 바꾼 거 말이 아닌가요? 이상해요. 제가 발을 뺐다고요? 그럼 손 뺐습니까? 아니 그죠. 정확하게 발을 어디서 뺐습니까? 손 그 뺐습니까? 말씀 책임지실 수 손 있겠습니까? 뺐습니까? 그러면? 아니, 손을 어디서 비유죠. 뺍니까? 아니 대표님 비유죠. 비유잖아요. 비유법을 아실 거 아니에요. 말을 뒤로 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증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이시죠? 아니 개인 차원의 입장이긴 한데 예. 추진을 한다고 하셨다가 네, 개인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네. 발의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라고 딱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그게 지금 당대표 민주당이 입장에서 전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전면 거죠. 거부하고 있지 않아요? 제3자 특검 그렇게 보죠. 거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진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만, 야, 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겠다고 해서 예. 이것도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럼요. 세 사람이 3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사회를 네. 아니 지금 양교대를 해야 돼요. 그럼요. 의장 부의장. 3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의장단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차피 순서대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이제 뭐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이 거대 야당의 폭주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가 있는 것이지 이런 정쟁 법안에 대해서 사회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주호영 개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다라는 거는 국회 부의장의 일을 하셔야 되겠죠. 국회의원 개별 입장, 그러니까 개별 법안에 있어서는 개인 의원이 반대할 수 있고 그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만 지금 직책이 국회 부의장이고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필리버스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동료 의장단인 우원식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이 부의장. 3시간씩 돌아가면서 이걸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힘에도 붙이고 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워요. 일이거든요. 그러면 도와줘야죠. 이거는 뭐 사실 개인적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고 하지만 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필리버스터 그러면 반대하면 다 빠져나오면 그만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의원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부의장직을 내려놓으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될 것 그렇다면, 같은데 네, 그렇다면 계속 하실 거면서 이렇게 그 입장은 따로 SNS에 밝히시고 네. 인터뷰는 하는데 의장단의 그 책무를 방기하실 거라면 이것도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직무유기인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렇죠. 그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그 국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아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개인 의견도 있지만 네. 물론 이 어떤 이 프로그램 전체를 끌고 가는 선장의 역할도 뭐 하시는 하기 싫다고 거잖아요. 하지 마라 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예. 하기 싫을 일도 없지만 예. 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차원이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개인 차원이잖아요. 예, 그죠? 예 개인 차원. 예, 예.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죠. 쭉 튀어나오십니다. 아니 개인 우리 차원이잖아요. 우리 한동훈 당대표님도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요거는 있는 어떻습니까? 것이고 요 주호영 부의장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토론을 통해서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 이거 참 말이 이상하네.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폭풍을 뚫고 있는 거고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 예. 다녀오십시오. 예. 개인이기 이전에 네. 또 이제 이 직함을 갖고 있는 당 대표라면 당 개인이기 대표 이전이란 말은 제가 집단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영식 씨입니다. 예, 예. 예. 외국인인가요? 한국인입니다. 예. 자, 이게 야. 계속적으로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여러 가지 법들이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예. 청문회도 마찬가지. 뭐 청문회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면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시간 좀 끌다가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제2요구하면 폐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해결책이- 계속 이래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는데 해결책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네. 뭔가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일단 필리버스터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범야권에서 아무튼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표결에 붙이면 법안 통과되는 건 뭐 자명한 일일 텐데 그 전에 소수 여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네. 뭐 합법적인 절차이고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언제까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것인가? 이제 그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네. 그 요구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늘 비판의 논조로 어떤 써왔어요. 측면 그 지점이에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여당이라면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네. 깊게 고민을 해보고 대통령을 설득하시거나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야당을 설득하거나 대화 타협의 운용의 물을 국민의힘 여당 차원에서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당도 국회, 그러니까 좀 여당의 역할은 야당 견제도 있지만 국회의 일원으로서 네. 행정부를 설득할 책무도 있는 있는 것이거든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께 좀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게요. 준비된 분이 네, 이제 바로 나왔네요. 전당대회 대표님. 얘기하시죠. 민주연 네. 대표님 나오셨어요. 그 여당 얘기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으면 전당대회 얘기 넘어갈까요? 아니 그 재미없잖아요. 예. 그쪽 동네 얘기 좋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넘어가는 건 좋은데 예. 당 대표님 너무 뭐 지금 당 대표 선거는 또 민주당 그렇게 재미없는 아니 것 같아요. 저보고 당 대표라 그러면 아, 전당대표. 기본적으로 아직 후보라고. 화냅니다. 예, 화내요. 네. 후보님 너무 압도적으로 하는 게 이변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야. 있는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그래도 네. 또 화냅니다. 아, 예, 그 후보님이 좀 화가 많아졌어요. 주도적으로 당원의 뜻에 맡긴다. 네.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 나왔기 때문에 전당대회 얘기 좀 이어가면요. 예상했던 것처럼 큰 이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김두관 후보가 이 경남 정책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11% 정도는 받았는데 이것도 기대 이하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딱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역도 지역이고 네. 경남 부울경 쪽에서는 그래도 김두관 후보가 기대할 만한 지역이었는데 이 정도의 득표밖에 못했다는 것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야,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너무 기대 이하의 성적이란 아니 그 말도 예, 예. 김동완 화냅니다. 아. 아야 누가 왜 갑자기? 총을 쏘네. 총을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나오셨네요. 김두관입니다. 오. 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이? 오. 야. 제가 내부 총질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겐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이게 북한하고 대결이 있기 때문에 유신 제재 선포했던 박정희 정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이 개딸의 전국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어우, 우리 김동 아니 후보. 개딸이라는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먹산이즘 얘기하는데 예. 먹사니즘도 완성을 위해서 저기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근데 김두관 김두관 후보까지 후보, 나올 줄은 전혀 김두관 후보 예상했는데. 목소리를 저는 아는데 예. 많은 시청자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아니 그래도 아쉽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노력 많이 하잖아요. 네, 노력 많이 하시네. 네. 김동호 후보 노력 많이. 이상민 우리 따라하는 저도 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전 처음 30년 태어나서 김두관이라는 사람 처음 목소리 상대보고 해봅니다. 미치겠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동호 후보 잘해야 이상민 PD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예. 먹고 살아야죠. 아, 지금 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 이것도 있었어요. 지금 김동호 후보 지금 나왔는데 연설 도중에 당원들이 사과하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막 그 당원들 얘기 좀 막 얘기했던 게 문제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당원 저는 이제 개딸이라는 표현 자체를 네. 쓰신 것도 좀 오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보고요. 이거 착오를 이거 했다고 보고 심지어 점령 아까 이제 예. 점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제가 아는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개딸이라는 표현 자체를 그렇게 거부감 느끼거나 뭐 싫어하진 않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후보로 나와서 그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로 나왔을 때 유권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는 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아니 막말로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통령 후보가 국민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근데 안 지금 되죠. 당내 선거에서 우리 당이 개딸에 점령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평소에 내가 열혈 지지층이고 열성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딸이라는 표현에 큰 거부감을 안 느꼈지만 아니 내부에서 김두관 후보라는 분이 개딸에 점령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 이건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린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시청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관람을 하고 있는 여러 당원들이 예를 들면 비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든지 고성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라는 축제를 마주하다 보니까 좀 볼썽사나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씨 2명이 있고 김씨가 있는데 박달들에게 점령당한 거 아닙니까? 뉴스토마토가. 박달이라뇨. 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뉴스토마토. 아, 네. 아니 박달이라뇨. 김두관 후보 참 저는 목소리를 알고 있어서 좀 예. 비슷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박지원 변호사 비판하면 좌표 찍고 토마토 깨기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까? 저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좀 오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후로 볼 수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선전을 하셔야 돼요. 김두관 후보 이상민이 열심히 성대모사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두관이 더 잘 돼야 이제 자주 등장하실 텐데. 예, 지금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오늘이 마지막 같아요. 왠지 오늘 마지막까지 마지막 등장하고. 이거 프린팅 뽑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반환점을 마지막 돌았기 같아요. 때문에 뭐 물론 부울경을 돌아서 이제 호남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다른 지역의 순회 결선 일정이 호남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뭐 이제 고향인 경남에서 이 정도의 득표율이라면 김두관 후보께서 아무리 선전을 한다고 해도 호남에서는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올 쉽지 않아요. 가능성이 쉽지 높고요. 않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네. 뭔가 기세가 이제 올라가는 득표율이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고 답보 상태이거나 내려가는 그림으로 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 순회 경선이 김두관 후보에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그렇죠. 부담이지만 어렵죠. 심리적으로도 당원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어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안타깝습니다.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최고위원 선거는 그렇지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정봉주 후보가 아주 뭐 원해지만 1등을 유지했었는데 뭔가 조금 변동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김민석 후보. 와, 4위 하다가 지금 2위까지 올랐었거든요. 누적 득표율로 남은 일정에서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1주차에는 그 정봉주 바람이 네. 있었고요. 2주차는 이제 김민석 바람이 갑자기 김민석 발음 불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짚었을 때는 뭐 제가 뭐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것 아니냐고 언론은 이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나 뭐 한준호 후보를 실제 명심 후보 아니냐라고 뭐 커뮤니티나 SNS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 있는 당원들이나 온라인 투표를 하는 당원들의 민심에 당심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정봉주 바람, 2주차는 지금 이제 김민석 바람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면서 김민석 바람과 더불어서 한준호 후보의 바람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석 최고가 누가 되느냐, 최고위원 후보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윤곽이 1주차와 2주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상해봐요. 그럼 누가 1등 합니까? 저는 사실은 5명 한번 찍어주세요. 원래는 이제 그 정봉주 후보가 압도적인 네. 표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대로 바람이 간다면 2, 3주차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봤는데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어서 일단 김민석, 정봉주는 최고위원 후보에 넣어야 될 네, 것 두 같고요. 사람. 그리고 김병주 후보 무섭습니다. 꾸준히 이제 그 뚝심 있게 달려가고 있고요. 예. 득표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현희 아. 여기까지는 5명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한준호 후보의 명심 뭐 얘기하면 한준호 후보 또 뺄 수가 없어요. 한준호 후보의 뒷심이 지금 무서운 상황이어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위 싸움도 1위 싸움이지만 5위 싸움이 좀 카트라인 예. 5명. 예. 이제 누가 될까? 그래서 이현주, 전현희, 한준호 한준호. 요 세 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근데 또 지금 딱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아직 호남을 안 열어봤습니다. 호남이 가장 표가 많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호남의 바람이 또 제일 차후 세고. 수도권 경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선거인단이 저기 당원의 표심이 예. 많이 작용하는 지역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디까지나 영식 피셜이니까 그렇죠? 뭐야? 정답은 아닙니다. MB가 왜 갑자기요? 나왔죠? 뭐 아니 터무니없어. 봉주야 봉주야. 아니 연설할 때마다 내 얘기하던데 뭐 저작권 비내라 아니 그럼 구속을 왜 시켰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이 안 나긴요. 본인이 국민들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침 뭐 거짓말 하시면 기침 아직까지 거짓말을 버릇했어요. 기침하고 혀를 낼름거리는 습관. 닥쳐. 고맙습니다. 아예
예, MB님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MB님 재밌죠 민주당 선거? 아닙니다. 예. 예, 좋아요. 아니 파리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리, 예. 파리바게뜨. 알겠습니다. 안 웃어? 감사합니다, MB님. 고마워요. 자,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한동훈 대표로 꾸려졌는데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9명의 지도부 중에 지금 정책위 의장을 누가 하냐. 지금은 정점식,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교체 가능합니다, 당대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는 유임과 교체를 저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례적인 일 같아요. 네. 그냥 당대표가 그 선출이 됐으면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꾸려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일이고요. 게다가 또 정책위의장 자리는 이거 당직 인선하는 거라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이제 모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5대 4냐 4대 5냐 즉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면 한동훈 주도의 지도부를 꾸린다라는 당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네. 4대 5 즉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키면 탕평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동훈 당대표라고 한다면 굳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유임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키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라면. 그리고 이 자리를 유임시키면 안 되죠. 내 자리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든다는 선언밖에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교체하는 것이 순서고요. 이것이 뭐 따로 저희가 깊게 논의할 이유도 없을진데 저는 그 친윤 쪽에서 정책위의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더 웃겨요. 저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봐요. 아니 그때는 이제 원희룡이 됐든 나경원이 됐고 이럴 때 가능한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로 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정책위의장 알박기를 하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아니 여기서 임기를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구 또 한동훈 다시 대표- 나와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네.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겠다는 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바꾸겠다. 그러니까 바꾸겠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면 아 그러면 유임시키겠다. 유임시키겠다. 국민의 눈높이를 바꾸겠- 맞추겠다라는 뭐. 제 의지를 예. 그대로 항상 받아주겠습니다. 애매하게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잠깐만요. 유임이대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반갑습니다. 원내대표님. 사실상 당의 화합이 지금 이 주차자 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밀한 신뢰가 바탕이 확보가 되자면 뭡니까 이게? 사실상 어려움이 쌀쌀.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들 하나금 정말 저 두 사람이 누가 좀 통역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사상 그 헌신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가 이런 감정을 정말 만들어야 된다. 사상 그것은 뭔 소리입니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까지 가만히 계세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감동적인 무드를 정말 통합하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무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뭘요? 그 정당 고맙습니다. 정당 내부는 밥상이니까 네. 그 밥상을 잘 잘 차려야 차리려면 된다. 좀 조화롭게 네.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상 그런 생각을 자, 한다는 원로 말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좀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뭐 김재원인가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 다를 때는 그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다. 네. 예?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영어로 very funny. 아, 재밌다고요? 아주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주 웃긴 이야기야. 아주 웃기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 당은 그 대표 체제에서 운영되는 그 체제지. 네. 그 원내대표는 국민의 원내대표 아니에요. 어? 네. 이 떨어진 대표도 아니고 그럼 전당대회를 왜 하냐고. 그 당대표는 오. 당의 대표인데 이야. 어? 내가 그거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편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대표가 원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김재원 편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의 처신이라는 게 당 대표에 의해서 네. 운영이 된다는 게 이게 말하는
그게 따문해. 따문해. 말할 수가 없다고 봐요. 예. 아유. 기분이 나쁘네. 아니요, 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실 일은 전혀 없죠. 여쭤본 겁니다, 예. 그냥. 아니 이거는 윤리위로 날라버리나. 제가 윤리 뭐 갈 게 뭐.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이대로 가야지.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는 말인데. 한 말 같지도 않은 very funny한 얘기라고 봐요. 아주 웃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력욕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로 봐요. 예. 참 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안철수 오늘 의원이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예, 한번- 썰렁한 얘기 한번 듣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네. 요즘 조용하세요. 항상 조용했습니다. 예, 개그 하나 할까요? 개그 하루 개그. 예, 아재 개그 그래서 때문에 저희가 모셨어요. 모신 아. 거예요. 모신 거예요. 예. 부엉이가 바다에 빠지면 뭡니까? 뽀빠. 부엉이가 바다에 빠지면 엉빠. 첨부엉. 그리고 야, 재밌네. 첨부엉. 아, 야. 소 아유. 있지 않습니까? 소요. 예. 소는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음. 왠지 아십니까? 소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 왠지 아십니까? 소 금물이라서. 소금물. 재밌네요. 저는 재밌어요. 그리고 예, 전 재밌어요. 나문희 씨 아시죠? 유명한 배우 나문희 씨 아닙니까? 유명하시죠? 나문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나문희 씨가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희가 다친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또 못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누구죠? 세종대왕이 못 탄다고 합니다. 왜요? 한글? 돌아가셨으니까? 10,000원입니다. 야. 돌아가셨습니다는 좀 심합니다. 돌아가셨잖아요. 세종대왕. 고인을 그렇게 모욕하고 뭐 돌아가셨는데. 사퇴하십시오. 이제 알겠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외로워도 슬퍼도 혼자 있는데요. 네, 힘내십시오. 제3자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밝혔듯이 잘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동의하시는 정도니까 제3자든 뭐든 다 동의하시겠네요. 그건 합의를 해야죠. 기본적인 원칙은 합의입니다. 네. 예,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존에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다 하겠다. 그러면 그건 독재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를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뭔데요? 그게 또 있어요? 있어요?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다 갖겠다. 나 홀로 독재하겠다. 나 홀로 집에 아닙니까? 나 홀로 집에. 집에. 나 진짜. 재밌네요. 안철수 의원님 이런 거 방울 터지네요. 그런 거 할 때만 한 번씩 나와주십시오. 그런 거 할 때만. 진짜 간사하네요. 봤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래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 솔직히 좀 불쾌한 게 이런 개그에 이렇게 터지는 게 전 좀 재밌어요. 좀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왜냐면 참아야 되는데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아니 근데 야 오늘 첨부엉은 제가 야 이게 대박이었어요. 야 이걸 여기 안철수 의원 같은 개그였습니다. 이걸 근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훈 PD는 어디서 진짜 안철수 의원이 왠지 이런 그랬을 거를 원래 이런 그 개그를 좀 하시니까 네. 그걸 좀 이제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재밌네. 와, 진짜. 알겠습니다. 자, 첨부엉. 요걸 끝으로 영식당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PD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었어요.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여사나 그 대통령 인사들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맹탕 청문회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꿋꿋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한 최재형 목사님이 눈길을 끌었죠. 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문회 주요 장면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특히 목사님 답변하는 모습들 보면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청문회에 대한 소회라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국힘당이나 법사위 위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세상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민생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발언 기회만 주어지면 이게 본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불법 청문회다라는 거 땡깡만 피우고 네. 국민들이 얼만큼 지금 숨 막히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 잘하고 있다, 탄핵거리가 없다 이런 소리만 그냥 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말이긴 한데요. 정말 너무 분노스럽고 네. 예, 그냥 너무 한심하고 예.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어떤 질문, 똑같은 얘기였어요. 지금 말씀처럼 불법 청문회니까 하지 말자, 뭐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김건희 여사 불출석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짓궂기도 하지만 예. 바로 제 옆에다가 또 자리를 배정해놔가지고 원래 같으면 오셨으면. 예, 예. 네. 근데 단 한 명도 안 나와서 중간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구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네. 이게 명패가 싹 걷어지고 네. 일반 증인이라는 명패가 주어지고 제 뒤에 있던 다른 증인들을 그냥 예, 제 맞습니다. 옆에 배치를 정청래 위원장이 예, 그걸 예. 바꾸더라고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저만 뻘쭘히 앉아 있는 네. 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국힘당은 한심했다. 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야권 의원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성실하게 질문이 준비됐다거나 집요하고 이런 거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우리 최재형 목사님 들국화님입니다. 정말 멋졌어요. 청문회에서 또 젊은 국민의힘 의원 지적한 거 통쾌했어요라고. 아유. 네. 아마 그 부분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또 유상범 의원이 잘못된 어떤 PPT 자료를 갖고 질문하는데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데 막 우기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조배수 의원, 네, 조배수. 모든 의원들이 다 잘못된 자료를 그렇죠. 예, 판때기로 준비하고 모니터 그리고 막 준비했더라고요. 비판하듯이 비난하듯이 얘기했던 뭐 박준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에 논거나 핵심이 없고 요지가 없고 네.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한 자료 가지고 이제 종북 논리 펴고 겨우 한다는 게 좌파 논리, 종북 논리로 이제 저를 이제 악마화하고 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나마도 좀 위신이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이상한 사람 만들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종북 좌파한테 그렇게 네. 뭘 받고 그렇게 만났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으로 쪽에서 저는 좀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하고 또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둘이 같이 얘기했다. 네.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정확하게 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청문회에서 한 얘기 여기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일단 첫째는 제가 그 1차 접견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네. 부정을 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통화한 자체가 없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검찰 인사를 내가 하면 했지. 그 금융위원은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거기 임명할 리 없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네. 그럼 내가 헛개비를 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융위원이 이제 차관급으로 아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건희 여사라 해도 분명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성이 그 민정수석실과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과 기능도 법무부 장관이 같이 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할 때. 그렇기 그때.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딱 직감을 했다는 뜻이고 그거와는 별도로 2건의 제보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보도 받으셨다. 그러나 그거는 네. 지금은 밝힐 수 없고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네. 제보가 들어오면 정말 가짜도 있고 이상한 제보도 있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별도의 제보는 또 이제 이제 이따가 다룰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상춘제에서 있었던 이제 무형문화재 그렇죠. 이영희 씨가요? 이영희 씨와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거 그린벨트 해제하는 네. 데 있어서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하고 조율해가지고 사인을 해줘가지고 아.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린벨트 해제가 신속하게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제보를 받고 뉴탐사라는 매체도 제보를 동시에 그렇죠. 받은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게 청문회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빨리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면 지금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위원 차관급 임명할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단이었죠. 단장이었죠.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했던 부분. 이게 사실은 언더커버 취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영희 씨, 인간문화재 이영희 씨의 청탁을 받고 그린벨트 해지했다라는 의혹 제기했는데 그게 얘기하자마자 그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해지되는 모습까지 바로 다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해야 될까요? 그게 우연일치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발뺌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전화 통화 녹음도 뭐 KT인가요? 뭐 하여튼 네. 그게 뭐 유효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네. 그 뭐 이제 그 전화로 딱 1년씩 하고 또 없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요. 그러나 또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이게 청문회지 않습니까? 본질이. 네.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게 제가 JTBC를 통해서 이제 본 것이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장관 자리나 차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할 만한 사람을 상대로 물색해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장관 할 의향이 있느냐 네.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전화. 2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예. 일을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나무란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어떤 사람이 JTBC에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그걸 네. 한번 그대로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방송을 했고 요 내용을 좀 더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그것도 예, 부분도. 그게 너무 인지도가 각인이 국민들에게 안 돼서 청문회에서 그걸 한 번 더 내가 부각을 시킨 겁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오대영 라이브가 이제 네. 신설 프로그램 합니다. 한지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뭐 시청률이 그렇게 막 매우 높지 않다 보니 뭐 종편 프로그램이 합니다. JTBC.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오대영 라이브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가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 힘이 있다고 장차관 자리야 네 가져가라. 2번째 뭐 필요하다면 요거 뭐 자리 내주겠다 등등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디올백 명품백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은 게 왜 자꾸 받느냐고 보면 뭔가 해주려고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네. 18,000개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8,000개라고 하는 것 중에는 뭐 장차관 몇백 명, 네. 그다음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18,000명이 되는데 네. 미국 합중국 대통령은 한 3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뒷거래예요, 뒷거래. 김건희나 윤석열 이런 부패한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거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현희 위원장을 인권위원장을 왜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내쫓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들 사람 심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명품백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는 증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거를 받을 정도로 또 그거를 받으면서 뭔가 대가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뭘 하는 건데 다른 것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뭐 최재형 목사님 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명품백 하나 달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는 더 안 나오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더 그 많았던 사람들은 것 같아요. 온몸으로 막아야지 뭐 여사를. 그러고 또 이제 관저로 이사 가서 소나무 분재 네. 1,000만 원짜리 그 들어간 것도 제가 영상을 틀어주면서 네. 그것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계속적으로 비판, 비난이 많았었어요. 네. 방북 이력도 얘기하면 방북하면 어때요? 그게 뭐 어때서? 국가보안법 수사 이거 네. 문제 받은 거 문제 삼아서 김건희 여사 속인 게 뭐 좀 미안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속인 게 미안해요. 네, 미안하면 이거 뭐 알아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검증하고 그거를 쏟아내는 청문회인데 네. 그 최재형 목사 사상 검증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그 말이 안 되고 네. 김건희 여사를 속인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통령 부부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네. 검증의 대상이고 서울의 소리가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정체를 드러나게 했다면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씨를 검증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갖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다 거부했다면 안 받았다면 미담으로 우리가 보도하려고 그랬어요. 미담으로.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담으로 보도했죠, 오히려. 뭐 미담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안 받죠. 누가 네. 받습니까? 그런데 주는 선물 다 받아 챙겼고 그러니까요. 청탁도 들어주려고 신용을 했고 뭐 청탁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왜 안 들어준지 아십니까? 이것도 걸릴 거 그래도 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물은 받았고 네. 선물은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신용은 해야 되겠고 겨우겨우 이제 안내하는 정도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줬는데 안 받으면 그 말고 안 받았으면 미담으로 보도하고 또 취재 보도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 안 해도 되지만 그걸 만약에 받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사실은 이거는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목사님 말씀하고 김건희 여사 측 주장 좀 배치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유경옥 행정관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본인이 착오로 반환 못했다. 나중에 언론사 취재한 이후에 이거 인지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명품백은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제가 전달한 백이 아니라고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논란이 작년 11월 달에 예. 이제 폭로됐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반환하든지 예. 제 집 주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추석 선물 때 늘 선물 보내주기 때문에 집 주소 다 알고 네. 제 연락처 아는데 왜 논란이 되는데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뭐 왜 어떻게- 없어서 안 주느냐? 버렸어요? 옆에 있는 그 비서에게 너 써라 준 겁니다. 딴 사람 준 거다. 딴 사람이 아니라 딱 유경옥 행정관이라고 그 사람을 줬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급 이상을 들고 다니는 김건희 씨가 디올은 좀 300만 약했다고 원, 봅니까? 300만 원짜리가 이게 레벨에 자기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 유비서한테 평소에도 많이 줬습니다. 예. 쓰던 거 뭐 쓰던 거지만 아주 좋은 거겠죠. 많이 너 써라고 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웃긴 게 이게 말씀대로 네. 검찰에서 실물 확보했다는데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 같기도 저는 하고.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알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카드 별지에 예. 그 본 제품 카드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그거 저기 무슨 당입니까? 그 국회 한상민 의원, 네? 예. 한상민 의원이 좀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제공해준 자료를 보고 하긴 했는데 네. 디테일을 몰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 네. 똑같은 동일 제품은 냉장고에 똑같은 넘버예요. 그게 아. 그 어떤 기본 코드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똑같은 디올 파우치 그 핸드백에는 똑같은 시리얼 카드인데 그걸 가지고 막 그 권익위원장을 족치시더라고. 네. 그거 말고 진짜 시리얼 넘버는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준 그 제품에는 백을 뚜껑을 열고 검찰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아, 좀 들었어요, 예, 검찰. 들어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방송 예. 나가서 한 거에 예. 덫에 걸려서 이렇게 아. 얘네들이 덫에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열고. 제일 첫 번째 지각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제일 예. 첫 번째 벽면, 예. 본체 벽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야. 아이고, 큰일 메이드 인 이탈리, 났네. 그다음에 고유 아라비아 아하. 숫자와 영어가 합성된 예. 그게 진짜 그 백에 그건 다른 백에는 안 적혔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예. 모든 그 각각 이치어도 각각 있는 시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봐도 알고 그 시리얼 넘버 카드 기본적인 카드도 네.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장한 들고 간 그 종이 쇼핑백 가방 있지 않습니까? 네. 가방 밑둥에도 내가 모종의 비표시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망신당. 그래서 나는 가짜 딴 거를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반환받았다고. 변호사가 오늘 중으로 예. 검찰에 우리 쪽에서 확인하는 거 신청 증거 보전 신청하면 좋겠는데 네네네.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뭔 겁니다. 짓입니까 이게? 그걸 보호하려고 이딴 짓을 하고 참 만약 그게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거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보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네. 가장 따끈따끈한 마지막 보도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용산 측의 해명이 이거는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국고에 환수한다고 변명을 들어.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 실물을 그러면요. 보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현물을 그대로 국가 기록물에 보존해야 되잖아요. 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그걸 누가 팔아서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한다는 게 말도 말이 안 되는 됩니까? 얘기네요.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댓글에 네. 목사님 참 기억력 엄청 좋으십니다라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이 검사들 조작하지 말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제 얘기하면 지금은 댓글에, 진땀을 댓글에. 흘릴 겁니다. 거기. 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본인들이 쏘갔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그동안 거나. 보면 예. 수사하는 그 자료나 네. 그 최지우 변호사 측의 자료는 네. 제가 계속 인터뷰한 거를 다 모니터해서 그걸 가지고 반박하고 아이고, 참.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전략을 세우는데 네. 거기 넘어간 거죠. 목사님이 저희 함정이. 한 수 위에 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눈에 띄었던 게 그 송현숙 국가보안보험부 서기관이 출석해서 그 김창준 하원 의원 청탁 관련해서 일상적인 민원이라 생각했다. 대가성 아마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네. 김건희 씨가 어찌됐든 뭐 제가 이제 비서를 통해서 네. 청탁을 하고 또 그러면 비서는 그 조영경 과장을 통해서 조영경 과장은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여사가 왜 정부 부처를 상대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부처에 오다를 주거나 미션을 주면 그거를 이행하는 사람이 조영경 과장인데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 사람 통해서 또 송현숙 사무관을 연결해주고 네.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 알아봐주는 노력을 한 거죠. 네. 네. 지금 그 샤넬 화장품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게 그 미국에서 할인 매장에서 사온 것이다. 그래서 싼 거,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그런 것 거절하기 어려워서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거든. 요번에 그 검찰 조사 가가지고. 너무 그 답변도 좀 궁색하고 네. 그러면은 만약 할인 매장에서 사면 180만 원짜리가 18,000원이 되고 1,800원짜리가 됩니까? 제가 명품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명품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왜 나를 또 궁색하게 만들어? 예. 뭘 또 할인 매장에서
좋은 거 산 겁니까? 할인 매장입니까? 이건 여기서- 아닙니다. 아, 예, 명동, 제대로- 신, 아.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이것도 신세계 똑같이 백화점 샀답니다. 산 건데 무슨 할인 매장에서 삽니까? 네, 참 이명수 기자가 그것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것도 답변을 다 못 들어가지고 저희가 명품백 건네면서 총 4가지 부탁을 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도 어려운 얘기지만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신 것 같아요. 부탁 과정 절차가 좀 달랐다라고 여기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고 전후로 네. 벌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샤넬 화장품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4가지 뭐 양주, 네. 민속주, 스탠드 뭐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올백인데 네. 이 전반적으로 이 줬던 선물은 여사를 만나기 위한 티켓팅의 명목, 그렇죠. 그다음에 만나기 위한 관계 유지의 명목, 청탁의 명목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됐다. 아하. 그러나 선물마다 하나하나씩 그게 다 의미는 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법률가지만 네. 저는 사실은 말씀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만날 수 있는 명목으로 주는 것도 대가성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뛰어넘죠. 뭐냐면요. 더 넘죠. 어떻게 예, 제가 보면. 좀 자세히 조금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스승의 날이 됐다고 해서 어떤 선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무조건 부정청탁법 돌려보냅니다. 때문에. 청탁법 예. 위반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청탁금지법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돌려주느냐 하면 선생님은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 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가 이게 이 대목에서 네. 이 법리적인 해석 중에서 가장 방점을 두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게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이런 거를 다룸에 있어서 예. 저는 이미 통일운동하고 대북 사업가고 그렇죠. 북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10년 동안 전문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관계로 봤을 때 대통령은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다루는 집행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이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직방으로 형성되는 관계상도 거죠.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거는 그거 자체가 청탁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의반복으로 주장했던 게 비록 이거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한 거지만 네. 그것마저도 최재형 목사가 법에 저촉이 되거나 혐의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처벌을 받겠다라고 법적 책임지겠다 한 말씀하셨어요. 거고 네. 그 대신 김건희 여사도 처벌을 받아라. 이게 제 같이 주관인 처벌 거죠. 받자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댓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톡 메시지를 네. 그 오마이뉴스에서 공개를 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중에 밤에 이렇게 문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메시지? 메시지를 예. 저희는 프라이빗한 거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직도 가래침 영상 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긴 봤는데 보도는 안 했죠. 예, 보도는 안 했는데 예. 그게 정말 또 프라이빗한 거고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본질은 벗어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도 안 하고 사실 김건희 씨가 국힘당을 욕한 것도 많거든요. 네네. 녹취록에도 그렇고 제 카톡에도 다 뺐습니까? 예, 국힘당은 막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 빼진 않고 공개를 안 했을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하와이 미국을 갔잖아요. 네. 간 그 주말에 간 걸로 아는데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예. 지금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3건, 4건씩 최주호 변호사를 통해서 되지도 않는 반박과 자기들의 유리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막 카톡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것도 카톡도 전후 문맥도 없이 딱 한 구절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보도 멤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자승자박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다 깐 거 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신 거네. 다 까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안별로 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또 조국 사태에 관한 이야기 쭉 그런 걸 사안별로 묶어놓은 거를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러다 겁니다. 보니까 뭐 목사님은 미국에 계실 때는 낮이지만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새벽이 돼서 그 새벽에 왜 문자하냐 이래가 박지원 의원이 막 뭐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네요. 그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승자박을 한 거네. 괜히 그래 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 예. 저희가 카톡도 그렇고 7시간 녹취록도 그렇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하고 네. 할 때는 그 50통의 전화가 7시간이거든요. 50통 중에 20통이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거. 먼저 전화를 했고 예. 저하고도 제가 혼자 떠들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되죠.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카톡이 분량이 그렇게 네. 작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좀 더 네. 나중에 좀 자꾸 저러면 좀 더 공개할 생각 있으신 겁니까? 뭐 계속 뭐 오마이뉴스에서도 예. 추려서 한 거니까 예. 더 나올 거 왜 많이 저래요? 있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자꾸 스스로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갈라치기하고 예.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게 또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자기 남편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얼만큼 나라를 이게 뒤흔들게 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네. 예. 제대로 걸렸지 뭐. 마지막으로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 오랫동안 뭐 연락도 주고받고 했는데 김건희라는 분, 김건희라는 사람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일각에서는 뭐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좀 물론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목회자로서 예.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이제 평등하고 네. 모든 인간은 다 장점과 단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 예, 누구에게나 김건희 여사도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점도 있겠죠. 예, 장점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과연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줄리 의혹도 네. 줄리가 진짜 영부인이 됐다면 인간 승리, 인간극장에 나올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줄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 줄리 행세를 하면서 했던 그의 행각들이나 나쁜 짓들이 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심리학, 사이콜로지 심리학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분명히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케이스의 사례로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하. 정말로 묘한 분입니다. 묘한 분이다. 예, 그러니까 멀티플한 아하. 다중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잘 없고 모르시겠다는 거네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너무 태연하게 많이 하고 예.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하는 걸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리플리라고 그러죠. 리플리 증후군도 보이기도 하면서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무관과 지금 그 밑에서부터 권력 지향적으로 탐욕을 따라서 살아온 그 욕망을 보면 네. 정말로 그 권력 지향적인 것도 보이고 정무감각도 뛰어나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정도 관여를 하고 당정도 관여를 하고 네. 남북 문제도 관여를 하고 모든 걸 이제 관여를 하고 네. 종교까지 넘나드는 아주 무소 불위의 하여튼 그 멀티플한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을 좀 잡아서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나 또 뭐 청문회든 뭐가 있으면 다 나가시는 겁니까? 그럼 아, 나는 목사님. 안 불러줘서 걱정이지. 겁 안 납니까? 겁이 왜 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권력이. 저는 무서운데 좀.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권력은 네.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권력을 부여했는데 자기들이 부여한 사람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권재민의 국가에서. 자, 최재형 목사와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아껴주신 만큼 여러분의 의견 적극 수용하고자 마련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또 서치통 앱 다운로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니까요. 각종 정치연한 설문, 리서치 참여 시에 제공될 리워드로 앱테크도 지금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신인규 변호사, 항의도 이사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또 역사로 현 정치상 알아보는 시사 역발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따끔한 일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침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서 네, 하나씩 조금만 얘기를 좀 네. 해보면 탄핵 청문회가 금요일 날 있었어요. 네.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했고 좀 전에 저희가 최재형 목사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최재형 목사님 등 여러 증인들은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 개입 의혹도 있었고 저는 충격적인데 뭐 밤에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 두 분이 주고받은 카톡 거의 뭐 1년 반 정도 서로 연결했던 사이인 것 같은데 놀랍죠. 내용도 놀랍고 그리고 그러니까 야밤에 시간이 뭐 새벽 3시 뭐 이럴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것도 보통 우리가 카톡 저도 친한 사람하고 카톡을 해도 보통 2번 이상 더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케이 받고. 저희 아내랑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저는 남편하고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 남편하고는 한 하지도 번도 그런 적 않는데. 없습니다. 안 근데 하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뭐 할 때도 확인차 뭐 하고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대화하듯이 오간다는 거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석은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인맥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것 같고 그 수단이 카톡과 전화이신 것 같아요. 텔레그램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잖아요. 본인이 전혀 결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간질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저는 그거에서 조금 많이 놀랐는데 아니 뭐 특별하게 이쪽에서 물어보질 않아도 가령 뭐 조국 당시에 민정수석은 어땠고 법무부 장관은 어땠고 유시민이는 무슨 생각을 했고 아니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연 그게 김건희 여사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느냐? 과연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던 거 아니냐. 같이 한 거 아니냐. 대선 후보일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아주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건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안 좋죠. 요사스럽다고 그럽니다. 옛날부터 특히 여자가 그렇게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요사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죠. 뭐 여자 남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눈에 띄는 게 또 인사 개입 정황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저희 최재형 목사님 말씀 더 있는데 더 공개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뭐 JTBC에 제보가 돼 있다. 곧 뭐 보도할 거다 이런 얘기인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금융위원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장차관 자리 비어 있으면 뭐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담당을 했던 법무부 장관하고의 또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이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학력이나 경력 같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좀 돋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선 캠프에도 뭐 좀 개입한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의 뭐 7시간 통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면은 내가 집권하면 뭐 이런 얘기를 당시에도 했던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국정에 특히 인사에 많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소속이 돼 있고 대통령실에도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몇 명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공보, 인사, 또 공직기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더 불행한 사태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뭐 검찰 출장 조사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이것도 출장 조사인지 이게 뭐 조사를 받으러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대리 사과를 했다. 또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은 다른 지금 명품백도 있지만 최상병 사건도 지금 거기도 지금 뭔가 걸려 있죠. 걸려 있는 것 삼부 토건까지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른바 구명 로비하고 예. 그다음에 삼부 토건하고 다 걸려 있는데 근데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건 정말 문제인 게 모든 걸 사적으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환한 것도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경호처 공간으로 와서 그 사람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가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사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요,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부속실이 있으면 부속실에서 이런 걸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인이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 찍힌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이거 보세요. 검사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변호인이 대신 얘기하잖아요. 또 이상해요. 삼자를 통해서 이걸 사과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싶어요. 그러니까 예.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비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냥 와서 포트라에 서서 했으면 다 될 걸 갖고 괜히 또 불러서 하고 또 대리사가 등등 여러 가지 계속 놀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을 우롱을 해도 이렇게 우롱을 할까? 그리고 권력을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정말 부적절하죠. 지금 청문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 등등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안 하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동행 명령권 같은 게 있으니까.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쪽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탄핵 청문회, 네. 그 다음에 그 무슨 청문회였죠? 그거 입법 청문회. 예, 입법 청문회. 이렇게까지 하고 났을 때 여기서 이제 오는 한계가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계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당사자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에 김건희, 최은순 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비서실에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도 안 나오는 한 거 명도 안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모든 게 비서실이나 국방부나 여기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종호 분명히 굉장히 유력한 증인인 네. 이종호도 나와야죠. 그리고 아마 삼부통원에 관련된 아니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도 불러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정조사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조사- 특검을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특검을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특검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 거부하는 거 행사하니까, 아니까. 거부권 그러니까 지금 행사하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의원으로 오래 계셨으니까요. 국정조사 뭐 발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하려고 걸리지 마음먹으면 않네. 금방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걸 이제 야당이 합의를 잘 안 해주겠죠. 본회의도 가야 되고 뭐. 근데 야당이 잘 합의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신경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신경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국회의장이나 이런 뭐 하여튼 요 과정이 네. 몇 번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지금 문제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례적으로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징그럽죠. 징글징글합니다.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른바 사상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극우적이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륜적인 게 문제잖아요. 가령 5.18이라든가 네. 세월호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위안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답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왜 답을 하면 아니 대체 안 왜냐면 하죠? 폐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희생자를 인정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인으로서의 네. 도의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건 수사까지 들어갈 사안이에요. 이른바 카드. 법카의 네. 여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법카뿐만이 아니라 법인 차량 유용한 거며,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최근에 저기 한 해외여행 거는 갔다고. 해외여행 갔다 예. 마지막에 뭐 업무 이것까지도 중에. 예. 있는 거니까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닌가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적이 MBC도 말이 그렇지만 공적 기관이잖아요. 엄청 예산도 많고. 그럼 다 보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법카의 한도가 200여만 넘어갔죠. 원이라는데 그걸 2배를 넘어갔다고 넘기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예. 쓰게끔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용하는 걸 MBC는 왜 가만 내버렸던 가만히 거야? 있었죠. 그것도 권력 때문에 그랬나요? 아,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 전이더라고요. 예, 옛날 일이니까. 그러니까 2018년 전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아닌가 뭐 이래서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진숙 지금 후보자가 막 다시는 공직에 갈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살았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돌아서 선출직이 아닌 또 임명직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아, 보는데요. 그것도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다시는 공직하지 않겠다 그러는 게 당시 뭐 저기 공직하겠다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여러 명 정치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치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올 지금도 저는 정치 활동하고 하고 있다고 있다. 생각. 예. 지금도 문제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만약 문제가 돼가지고 네. 탄핵당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희생됐다라는 걸 가지고 아. 또 다음 국회에 또 나오거나 뭐 선거에. 운운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도 법카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가령 빵이라든가 네. 이런 게 뭐 빵 뭐 깡을 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혹시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령 뭐 선거에 관련된 사람이나 이런 거에 쓴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계속 자료 제출 거부하니까 뭐 네.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건이나 저기 이진숙 이진숙. 건이나 본인이 저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감추고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대통령도 특검 거부하고 그러면 특검으로 해야 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에 대한 거. 지금 이 정부의 특색이 너무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하기가 제가 앞에서도 여자라서 뭐 운운하는 거 좀 그러 하는데 네. 이진숙도 여자 아니에요. 예. 아니 왜냐하면 왜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사적인 유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뻔뻔하게 그거를 덮고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느냐. 예. 이건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문제다. 봅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방통위 지금 부위원장 공석인데 여기 또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분 또 하여튼 뭐 되게 권익이 있다 같은 거 뭐고 판사 출신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률가 출신 부위원장까지. 예. 아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통위에 위원이 하나도 없는 영명입니다. 상태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중립적인, 네. 그러니까 학술가라든가 이런 중심의 방통위원장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도 이 절차에 따라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를 통해서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게 해가지고 하면 네. 되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말도 아니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요. 네. 우리가 예전에 김행 장관 때도 봤지만 김행 장관은 그때 사퇴했던 이유가요.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사퇴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1%만 나와도 계속 한다. 이제 선거 없으니까 막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답답하고 뭐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MBC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명 가지고 박문진 교체하고 그 박문진이 이제 사장을 MBC 또 사장 할 테니까 교체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2명이 돼가지고 만약 뭔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탄핵이 또 금방 들어갈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진숙을 혹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얼마 안 갈 사람이다. 이건 뭐 탄핵도. 다들 알고 있는데 탄핵하고 또 추천하고 이거 계속해서 할 거예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고집스럽고 네. 완고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본인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악명이나 어떤 오명을 가진 사람도 거기다 갖다가 꽂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다시 문제되는 또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재표결됐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네. 194대 104 나왔는데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뭔가 이게 여당 이탈편이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3-4개 있는 것 같은데 표기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이고 참 뭐 어쩌다가 나와서 근데 이번에 예. 무효표가 하나가 나온 그 거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뭐가 저거 될 수가 아, 있는데 근데 의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실수를 합니까? 의도적인 실수였을 의도적 거라고 실수다? 저는 예. 무효가 나온 건 의도적 실수라고 전 봅니다. 일부러 찍든지.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가부를 모르면 한글로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가짜 붙자 모르면 한자 모르면. 그러니 그렇게 저거 하니까 그거는 뭐 확실히 흔들리는 사람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흔들리는 사람이 가령 뭐 안철수 의원은 뭐 본인이 찬성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니까 그런데 똑같이 안철수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뭔가 내부에서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네. 다음 날 아니에요. 직후입니다. 바로 직후. 직후니까 더군다나 안에서 흔들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제3자 추천하는 네.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게 변동 상황이 있을 여지가 보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됐고 첫 어떤 일이 지금 이거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킨 거라면 이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3자 추천한 본인이 어쩌면 공약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기 한동훈 만약 예. 한동훈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예. 이른바 본인이 항상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를 해서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꼭 해야 될 테고요. 해야 될 거다. 만약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듯이 원내 이름 원내다 이러면서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굴복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만약 굴복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의 정치적 생명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지 이게 이제 임계점이 오는 때가 와요. 지금 막 점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예.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법 처리지만 당장에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위 의장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부 정점식 의원은 뭐 아주 유명한 직계 친윤 의원으로 검사 출신 아주 직계입니다. 이제 9명의 최고위 중에 다수를 누가 점하느냐 정책위 의장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요 당직 인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정점식 위원장은 당연히 네.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게 바꿔야 맞는 거고요. 되는데. 그리고 위원장 권한으로도 이거를 하는 게 당연한 당연한 건데. 아직도 친윤의 네. 그립이 예. 뭐 용산의 그립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 돌파를 못한다.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어디? 그러면은 그지 않았습니까? 정치 여장은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실제로 당연히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당직자 임면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내랑 똑같은 내랑 생각이 같은 사람 뽑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인사에 대해서는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저는 이거 정당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아하. 이거는 뭐냐면 항상 바뀌면 당연히 사표를 씁니다. 정책위 의장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로 저기 하면서 하는 건데. 원내대표야 의원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그럼요. 바꾸긴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 된다. 그럼요. 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표를 뽑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새로운 리더십을 네. 보여달라. 근데 지금 용산에서 그걸 꽉 틀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네. 특검법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최고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논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마지막에. 첫 시험대가 되겠네요. 그럼요. 아. 그러면 표결까지 가면은 아하. 이게 뭐 9명 중에 5대 4가 될지 네. 4대 5가 될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서는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한동훈 배포가 어느 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배포가 어디까지 가는지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 시험대가 겁니다. 될 것이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마 이게 첫 번째고 뭐 특검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당 대표가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당대표 경선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90% 정도 압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최고위원 경선이 민주당 좀 재밌다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아주 1등으로 좀 네, 잘하고 이번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1위로 올라섰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주차에서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른바 정봉주 원외 돌풍 예.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우려 표시를 또 방송에 나가서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게 예.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근데 저도 당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봉주 위원은 사랑한다. 근데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민석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또 신임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신임을 하는 모습이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기도 한데 마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변수로 마지막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사실 지금도 아직 한 40% 절반까지 아직 안 됐. 절반. 앞으로 지금 충청 있고 이제 충청 끝났고 호남하고 남아 수도권 있어요. 서울이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순위가 5, 6위 순위도 바뀔 것 같아가지고 지금 5명 지금 뽑는데 그러니까 2강 4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중 또 중에서 중요해요. 또 고만고만해요. 또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막 엎치락뒤치락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예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예측 안 하시겠다. 저 지난주에 했다가 맞아요. 제가 뭐 칭찬도 받고 네. 비판도 받고 그래서 예측까지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다들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안정적인 리더십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 김민석 뭐 후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준호 후보라든지 4등, 6등 하다가 한 2등, 5등으로 올라섰던 거 봤을 때는 당원들이 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알 수는 있기는 없지만. 분명히 왜냐하면 그게 뭐 저기 SNS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이 갈 겁니다. 이제 호남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해고로 지금 또 원고 일부를 또 수정했더라고요. 막 아마 논란이 됐던 그 부분 같은데 대통령실은 또 좋다고 반기는 모양새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그런 거 하셨으면 고치시겠어요? 저는 그리고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요. 고친 거나 안 고친 거나 내용은 메시지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한 것 뿐인데 뭐 두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압력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압력을 받으셔서 스스로 또 김진표 의장님이 또 그런 점에는 좀 굉장히 또 좀 정서적으로 좀 취약하신 편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치인이시잖아요. 참네. 이제 원로시고. 그런데 뭘 바꿉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그거 보면은 지금 이준숙 그 후보 저기에서도 알고 보이듯이 이태원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이진수 후보랑 뭐 맥락상으로는 그 음모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편향성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걸 고침으로 해서 사실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 보도되고 또 한 번 더 주목받는 효과가 글쎄 아닌가. 말이죠. 일부러 김준표 의장이 고쳤나요? 아니 뭐 그게 출판사에도 이런 거는 출판사에 굉장히 압력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출판사에 대한 압력, 그다음에 저자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 아이고, 그만 일침 오늘 너무 이번 주일 또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가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제발 좀 우리 너무 덥게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일단 제공되고 당일 저녁에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가입 방법은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